김도희 기사님한테 무슨 일 생긴 게 틀림없어요. 군부대가 확실해요. 김도기 대위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뭔가 큰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군사분계선이랑 점점 더 가까워지네. 불안하게. 정지! 누구냐? 유선화 병장 훈련지 무단 이탈해서 도주하다가 폭발사고로 사망했다고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오지랖입니다. 매회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며 질주 중인 모범택시3. 이제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고편 보셨나요? 군복을 다시 입은 김도기가 왜 군사분계선 패터널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거대 세력 해각의 실체가 너무 거대해서 제가 2편에 걸쳐 분석 중인데요. 지난 1편에서 다룬 군내 성폭력 사건과 시즌2의 연결고리가 복수의 불씨였다면 이번 2편은 그야말로 역대급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1편 안 보신 분들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꼭 보고 오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장병들의 목숨값을 챙긴 백조원대 방산비리, 그리고 유선화 하사의 조작된 죽음입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707 대위 김도기가 JSA에서 이 거대한 악을 어떻게 씹어먹을지 지금 바로 그 소름돋는 작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도기의 복수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훈련 중 무단 이탈, 지뢰 폭발로 인한 사망. 군 수뇌부가 발표한 유선화 하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진실은 참혹하다 못해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은 곳은 지뢰밭이 아니라 바로 해각이 주도한 차세대 복합 방탄 시스템의 시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각의 정체는 다름 아닌 군의 심장부, 수뇌부였습니다. 그들은 방산비리로 무려 100조 원대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방탄복 사업은 그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였죠. 규격 미달의 화약을 쓰고 폐부품을 돌려막으며 수조원의 뒷돈을 챙기는 동안 정작 장병들이 입어야 할 방탄복은 움직이는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비극이 터졌습니다. 성능 시험 도중 결함이 있던 방탄복이 폭발했고 현장에 있던 유선화 하사는 손 쓸 새도 없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해각은 사죄 대신 은폐를 선택했습니다. 현장을 지뢰밭으로 급조하고 고인을 훈련 중 이탈자로 몰아 하사 계급까지 강등시키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참극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재원 상사. 해각은 입 열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의 군인들을 겁박했지만 전우의 명예가 처참히 짓밟히는 것을 보며 박재원 상사는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김도기를 찾아가 오열하며 말합니다. 도기 대위님, 선하는 지뢰를 밟은 게 아닙니다. 그놈들이 만든 가짜 방탄복이 터진 건데 군대는 진실을 덮으려고 선하를 탈영병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재원이 건넨 결함 보고서와 유선화의 유품을 받아든 김도기. 유선화는 도기의 대위 시절 누구보다 그를 믿고 따랐던 직속 부하였습니다. 도기는 직감했습니다. 이 비리를 여기서 끊지 않으면 전 군의 장병들이 저 폭탄 같은 방탄복을 입고 사지로 내몰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상대는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권력. 무지개 운수 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던 도기는 모범 택시마저 남겨둔 채 홀로 다시 군대라는 거대한 지옥으로 복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거대의 악의 몸통 해각은 김도기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박재원 상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죠. 김도기에게 진실을 전하고 부대로 복귀한 박재원 상사는 채 짐을 풀기도 전에 헌병대로 위장한 해각의 사병들에게 끌려가 지하 깊숙한 곳, 지도에도 없는 감옥에 던져집니다. 텅 빈 박재원의 내무반, 어질러진 관물대와 바닥에 떨어진 인식표를 보며 김도기는 입술을 깨뭅니다. 재원이 잡혔구나.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도기는 직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무지개 운수의 김도기가 아닌 오직 본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707 대위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때 정적을 깨고 도기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수화기 너머로는 차가운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JSA 패터널로 와라. 혼자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도기는 JSA 인근 폐쇄된 지 오래된 터널 앞에 도착합니다. 터널 입구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라이트를 켠 채 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세단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운전기사가 도기에게 보조석에 타라고 합니다. 도기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에 이끌려 차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곳엔 해각의 수장 김종수가 비릿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기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빗소리에 섞여 들어오는 서늘한 제안을 건넵니다. 김대위, 자네 소문은 익히 들었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불사조라고. 하지만 여긴 자네가 놀던 동네랑은 격이 달라.
자네가 지금 이 사건을 파헤치겠다고 들쑤시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야. 해각은 주머니에서 박재원 상사의 피 묻은 소품을 꺼내 도기의 무릎 위에 던집니다. 선택하게. 지금 당장 전역 지원서에 사인하고 조용히 사라질 건지, 아니면 박재원과 함께 이 터널 아래에 영원히 묻힐 건지. 잊지 마. 여긴 군사분계선이야. 자네 하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고 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자네 흔적은 찾을 수 없어. 북한으로 도주하려던 배신자, 자네의 마지막 기록은 그렇게 조작될 거니까. 도기의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지금 당장 해각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지만 박재원의 생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부른 행동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도기는 이 판을 뒤집을 유일한 방법은 악마와 손을 잡는 척하는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도기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해각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위대한 애국자인 줄 알았더니 결국 장사꾼이셨군요. 그런데 이사님,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게 고작 정의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상치 못한 도기의 도발적인 태도에 해각의 눈썹이 움찔합니다. 유선아가 죽든 말든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다만 저도 그 100조원짜리 판에 제 몫이 좀 있을까 해서 온 겁니다. 저를 전역시키는 것보다 제 입에 돈다발을 물려주시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공범으로 만드세요. 제가 깊숙이 엮여야 당신들의 비리가 무덤까지 안전해질 테니까요. 터널 안은 숨막히는 침묵이 흐릅니다. 빗소리조차 멈춘 듯한 긴장감 속에서 해각은 도기의 눈 속에서 번득이는 탐욕을 읽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도기는 707 최고의 요원, 그의 눈에는 해각이 보고 싶어하는 욕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각의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걸립니다. 좋아, 사냥개는 주인을 닫는 법이지. 김대위, 자네의 그 영리함이 마음에 들어. 우리 배에 탄 걸 환영하네. 해각은 도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만족스러운 듯 차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도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승낙이 아니라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채 시작된 잔혹한 배신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도기가 사라진 빈자리, 무지개 운수엔 평소보다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하지만 고은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택시 회사로 찾아온 박재원 상사의 다급한 흔적, 그리고 도기가 남겨둔 낡은 707 베레모를 보며 고은은 확신합니다. 기사님, 혼자서 그 지옥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고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폭풍처럼 휘뒀습니다. 도기의 휴대폰 GPS는 이미 일반인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군사분계선 인근 폐쇄구역을 가리키고 있었죠. 최주임과 박주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지만 이내 장비 가방을 챙깁니다. 도기 기사님 혼자 두면 거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돼요. 고은은 해각 수뇌부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가 도기의 휴대폰을 도청장치로 변환합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해각의 비열한 협박. 고은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만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뀝니다. 박재원 상사 구금 위치 확인. 해각 사무실 방산비리 서버 접속 완료. 기사님, 우리가 뒤에 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JSA 공동경비구역. 도기는 해각이 방심한 사이 건물의 지붕으로 소리 없이 침투합니다. 해각은 박재원을 인질로 잡고 도기를 비웃고 있었지만 도기는 이미 천장을 뚫고 번개처럼 낙하합니다. M18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가 영이 된 순간 도기의 안광이 빛납니다. 빗발치는 총알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적들을 하나씩 제압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707 대위의 귀환이었죠. 박재원을 무사히 품에 안은 도기가 무전을 칩니다. 고은씨, 지금입니다. 고은의 엔터키 한 번에 해각이 평생 쌓아온 방산비리 문서들이 실시간으로 언론사와 검찰로 전송됩니다. 분노한 해각이 남은 병력을 총동원해 도기와 무지개 운수를 포위합니다. 서류가 나갔다고. 그럼 여기서 다 같이 죽으면 끝이야. 해각의 군용 차량들이 총구를 겨누는 절체절명의 순간 터널 끝에서 눈부신 상향등을 켜고 모범 택시가 돌진해 옵니다. 14화에서 보여준 EMP가 전자장비를 마비시켰다면 이번엔 인간의 신경계를 마비시킬 시간입니다. 택시 상단에서 솟아오른 고출력 음향병기가 가동됩니다. 위잉! 비행기 엔진 소음보다 강한 초고주파 음향 파동이 터널을 뒤흔듭니다. 해각의 요원들은 총을 버리고 귀를 막으며 바닥을 구릅니다. 여기에 1000만 칸델라급의 광학 섬광 레이저가 터지며 적들의 시야를 멀게 만듭니다. 도기는 그 틈을 타 해각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립니다. 불량 방탄복을 입고 비겁하게 숨어있던 자들에게 전우들의 목까지 담은 묵직한 주먹을 꽂아 넣습니다. 다음날 아침, 언론은 대대적으로 군 수뇌부의 비리를 보도합니다.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나가는 해각 세력들, 그리고 유선화 하사의 묘소 앞, 다시 하사 계급이 새겨진 비석을 향해 도기와 박재원이 나란히 거수경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석 어떻게 보셨나요? 707 대위 김도기가 전우의 명예를 되찾고 거대학
해각을 무너뜨리는 이 장엄한 서사,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특히 제가 예측한 이 고주파 음향파동 신무기 14화의 EMP를 뛰어넘어 해각 세력을 한 방에 보내버릴 이 짜릿한 장면이 실제 이번 주 본방에서 터질지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명병기가 등장할 것 같나요? 아니면 또 다른 기막힌 신무기가 나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주 15화 본방 사수 잊지 마시고요. 저는 본방 끝나고 더 소름돋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희 기사님한테 무슨 일 생긴 게 틀림없어요. 군부대가 확실해요. 김도기 대인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뭔가 큰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군사분계선이랑 점점 더 가까워지네 불안하게. 정지! 누구냐? 유선화 병장 훈련지 무단 이탈해서 도주하다가 폭발사고로 사망했다고 돼 있어요.